자,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죠.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이제 시장에 정말 많이 뛰어들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그럼 과거와 지금 좀 바뀌었냐? 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 건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3월이 되면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네. 12월 결산법인의 주주 현황이라는 보도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주주 현황. 예, 근데 이 보도 자료만 보면은 그냥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료를 매년 수집해가지고 네네. 통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료들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서프라이즈한 네. 내용들이 이번 자료에 담겨 있었고요. 아.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엊그저께 뉴스로 네. 우리 시청자님들도 보셨을 텐데 헤드라인에 주식 투자자 인구가 2019년 대비해서 48% 늘어난 919만 명이 되었다. 오. 그 뉴스를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네. 지금 현재로 치면은 1월 달에 신규 투자자 증가 감안하면 아마 1,000만 명 시대가 열렸을 텐데 이게 계좌 수가 아니라 실제로 인구 수라는 거죠? 예, 주식 투자 인구수입니다. 한 명당 2개 계좌 갖고 있다고 2개 카운팅 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인구가 정말 많이 늘었네요. 엄청난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안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진짜 그 주식 투자 1,000만 시대가 1,000만 명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 내용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주식 투자자 인구가 2019년 대비해서 300만 명이나 늘어난 네. 910만여 명이 되었다라는 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과 여성의 투자 인구 비율이 네. 그 이전과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로 인해 가지고 투자 문화도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났고, 와. 그리고 이제 2030 젊은 투자자분들이 크게 늘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접했잖아요. 네네. 그게 실제로도 숫자로 나타났고, 그리고 또한 제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한 부분을 뒤에서 이야기 드릴 텐데, 네네. 젊은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일정 네. 부분 이번 통계에 녹아 있습니다. 그건 좀 뒤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변화는 뭘로 보세요? 가장 큰 변화는 분산 투자가 네. 이제는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는 뭐랄까 일상처럼 생각하는 네. 그런 투자 문화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수가 변했어요, 그러면? 예, 이 예전만 하더라도요. 네. 분산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꼈어요. 네네. 내가 5종목 이상 보는 거는 말도 안 된다. 힘들다. 3종목도 벅차다. 네. 이런 분위기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몰빵 투자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투자 문화였습니다만 네. 자, 이번 통계 자료에서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매년 이 자료를 누적해서 정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료를 분석하냐면요. 투자자들이 보유한 종목 수를 그룹을 나눠 가지고 네. 이제 2009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그 비율을 누적한 자료를 매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상에 청색선, 네. 그러니까 2020년이 가장 오른쪽인데 그 직전까지 위에 있었던 네네. 그 라인이 한 종목에서 3종목을 보유한 투자자의 비율인데 이 비율이 오랜 기간 70%대에 있었습니다. 네. 한 종목에서 3종목 보유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몰빵 투자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비율이 2020년에 70%가 아닌 61%로 이건 레벨 다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두색선은 6종목 이상 투자한 투자자예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5종목 이상 투자하면 나 어지러워서 못한다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10%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에는 이 비율이 그냥 20% 초반도 아니고 25%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시장 자체가 합리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이 크게 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이 크게 늘면서 분산 투자의 문화가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속에서 꽃피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물론 2차 전지만 6개 담아놓으면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없긴 해요. 근데 예. 어쨌든 사람들의 성향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변화가 발생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네네. 이제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MT 같은 훌륭한 경제 채널에서 많은 이제 패널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조언도 해주셨던 것이 투자 문화를 바꿨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더해서 이제 작년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예전에 네. 정말 내가 잘못 투자해서 되었다가 2020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전략을 갖추고 들어오신 투자자분들, 네네. 이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늘었다고 보여지고요. 더 결정적인 부분은 여성 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성분들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어도 어느 정도로 늘어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요즘 이제 제 아는 지인이 네네. 투자 커뮤니티를 이제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는 여성분이 절반이 훨씬 넘어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좀 의외였던 게 예전 같으면은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남자분들이 한 70%는 일단 네. 차지하는 분위기였는데 절반 이상 이게 의외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통계 수치로 네네. 나왔던 것이죠. 이번에 이제 예탁원 자료에 따르면은 여성 투자자의 비율이 42.7%로 2019년에 비해서 3.3%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은 2019년에 241만 명에서 140만 명 이상 증가한 건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남녀 성비는 50대 50 아닙니까? 네네. 그 안에서 3.3%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힘든 그렇죠. 비율입니다. 이전 2008년 뭐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30 내지 40%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여성 투자자 비율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 투자자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것만 해서 중요한 거 아니죠. 네네. 여성 투자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안전한 투자를 좋아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세미나나 여러 가지 지인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분산 투자하세요 그러면 남성분들은 정말 강한 거부감을 네네. 피력을 하셨는데 여성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분산 투자를 늘린 큰 이유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담이긴 한데 예. 제가 존경하는 피터 린치, 그러니까 전설적인 월가의 투자 왕, 그분이 했던 얘기가 투자할 때 와이프 말 잘 들어라. 세상 변화를 진짜 민감하게 느끼는 게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와이프 말 잘 들어라. 오히려 그 남성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희한하게 석유화학주를 투자를 많이 하고 석유화학 업종에 계시는 남성분들은 이상하게 바이오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종에, 그러니까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했던 이제 와이프 말 들어라 이 얘기는 세상의 변화를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느끼니 그걸 투자에 접목하는 것이 너의 수익률에 훨씬 더 도움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뭐 이런 변화들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경제 주도권이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가게마다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부동산 향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러니까요. 대목이에요. 자, 2030 젊은 세대 투자자가 늘었다는 점도 한번 좀 수치로 보여주세요. 저희가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 관련된 부분은 뭐 작년에도 여러 뉴스에서 뭐 또는 증권사 통계 자료가 나오면 2030 투자자가 늘었어요. 네네. 우리 막연하게 봤잖아요. 그런데 실제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예탁원 자료하고 2019년에 발표되었던 자료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자, 무슨 자료를 비교했냐면 그 연령별 그 주주수 증가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화면상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왼쪽이 20세 미만이에요. 네. 미성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대의 그 주식 투자 인구수 증가가 177% 증가했습니다. 네. 앞서서 전체가 48% 정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증가고, 그리고 20대, 그러니까 우리 한참
제가 불허하는 연령대 180% 증가했고요.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 69%, 즉 2030 세대의 투자 인구가 획기적으로 네. 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연령대별 인구 비중의 증가로도 이어져서 네. 보통 20대 주식 투자 인구가 한 6% 됐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도 한 66%였어요. 네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는 11.8%, 아. 2배 가까이 늘었고요. 2030 세대 전체로 본다면 2019년에 23%에서 작년에 31%로 8%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와, 이 부분은 지금 시장을 참여하는 투자자 인구가 매우 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현상을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씁쓸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예, 이게 씁쓸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제 느낌을 그대로 적은 단어인데요. 이 자료, 그러니까 그 보도 자료, 예탁원 보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몇 가지 이제 제가 좀 계산을 네. 해 봤어요. 그래서 연령별 1인당 투자 금액을 따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것을 2019년하고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추정치다 보니까 정확한 값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세 미만하고 20대의 1인당 평균 보유 금액 증가율을 보게 되면 40% 이상 감소했어요. 네. 좀 의외죠. 네. 그리고 30대도 감소한 편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중장년 세대는 투자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요. 작년에 젊은 세대 투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투자자분들의 투자 금액이 그 이전 2030 세대의 투자 금액보다는 현격히 작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세대 분들의 투자금이 보통 아마 100만 원, 200만 원 얼마 안 되실 거예요. 네네. 그런 투자자분들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통계 계산이 나왔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면서 향후에 이 젊은 투자자분들이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투자 마인드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부분도 좀 네네. 요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들을 통해서 딱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개인들이 달라졌어요. 예.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걸까요? 예, 정말 개인 투자자가 바뀌었고 그 안에서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는 분산 투자가 이제 투자 문화로 안착이 됐습니다. 네. 이건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획기적일 수도 있는데 여성 투자자분들이 급증했다라는 점. 예. 그리고 젊은 투자자분들이 뭐 역사상 이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점 볼 수 있겠는데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젊은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신 건 반갑지만 투자 금액이 작다라는 것은 조금 아쉽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많은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 투자 금액이 작은 투자자의 경우 매매 회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수익보다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투자자분들 중에 좀 공격적이고 위험하게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좀 긴 관점에서 좀 지금부터라도 분산 투자를 습관화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좀 위험하게 했다가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적립을 하시면서 투자 원금을 키워가시면서 투자 습관, 주식 투자 습관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자료를 보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